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장 초반에 약세를 잘 이겨내고 플러스 상승 반전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도 5월 PCE 지수가 시장 예상대로 2년 내 최저치로 잘 나오면서 모두 강세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83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1.9% 빠진 게 좀 걸렸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우리 시장이 상반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하반기로 돌아서는 오늘입니다. 자, 그런 만큼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또 이번 주부터 주요 일정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이어서 코스닥 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만큼 하반기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서울경제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요. 더 넓은 투자 인사이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통해서 더 넓고 더 깊은 인사이트 넘치는 콘텐츠들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의 서울경제TV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시장 그리고 증시 8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국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순서죠.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반기가 미국 끝나는데 좀 마감을 해볼까요?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좋아요.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미국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상승을 했어요. 다우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크게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지금 유가도 일정의 상승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유효 증시가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주시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 PCE가 좀 진정 기미를 보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러한 난제였던 물가 둔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좋은 소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 종목이 나왔죠. 세계적 시가총액 1위 종목 애플입니다. 3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상반기 조금 말씀 주셨는데 상반기 좀 살펴보니까 일단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지금 종가 기준 지난해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이달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각각 16% 그리고 32%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는 각각 지난 2019년 상반기와 1983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오름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서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67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비중을 살펴보니까 39%가량이 산업 관련주였고요. 금융주는 18%, 그리고 기술주는 15%,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는 13%, 임의 소비재 관련주는 7%, 그리고 자재가 6%, 지금 필수소비재가 2% 정도 달했다 이렇게 좀 비중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로 기술주 이외의 종목들도요. 지금 랠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해서요. 지금 5월달 PC 가격 지수 살펴보니까 지금 전월과 비교해가지고 0.1% 올랐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8%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근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두 차례 회의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인상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여전히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금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대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자, 지금 64.4가 나왔습니다. 최근 4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 지금 찍었고요. 전월 지인 59.2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리치였던 63.9도 웃돌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물가 안정과 지금 경제 지표가 지금 호조 속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좀 개인적인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물가가 우리가 상상한 이상대로 더욱더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이러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가 수준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3%대가 그렇게 연준이 지금 타겟하는 2%보다는 상당히 여전히 높은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하게는 그 아직 갈 길이 좀 남은 건데, 센티멘탈하게,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말이죠. 전략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죠. 베어 캠프 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을 오히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의견적으로 봤을 때 또 분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를 기준으로 자료 지금 참고를 해봤는데, 저도 이 소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두 가지 의견을 나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을 좀 각각으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흐름이겠죠. 특정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자, 그럼 시장은 올라가지만 개별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정 테마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들 좀 살펴보니까 1조 달러 규모, 지금 AI가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AI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온 것이 없는데,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측면에서 대한 이런 부분, 지금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반대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가 조금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어떻다 성장성이 부여가 돼서 그 주가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좀 조금 전에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성장성이 풍부합니다. 성장성이 풍부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몰릴 때 당연히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는 전 세계의 관심이 당연히 올라가는 주식으로 관심이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성장성이 가장 풍부할 때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수급이 과하게 몰리면 차익 실현 물량은 대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에 걸쳐서 미리 저점에서 투자한 그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주체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막대한 시장의 충격을 또 줍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차익 실현 물량을 통해서. 자, 그러다가 정말 오랜 기간 조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2차 파동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제 의견이 특정적으로 편중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막 더 간다 해가지고 이거는 미래를 예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 구간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지금 이 많은 종목들의 특정 수급이 쏠리면서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 오히려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하다, 향후 미래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펀더멘털적인 측면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M&A라든가 인수합병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주가 상승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기대감 때 올라갔지만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력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유보율이 낮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경제가 안 좋더라도 그동안 건실하게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매출과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이 주가가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오히려 많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기업들도 향후의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준비할 수밖에 없고, 이 현금을 통해서 대대적인 좋은 기술을 가진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떻다 새로운 신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오히려 바닥권의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흔들림 없이 좀 건실한 강한 이러한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애플 말이죠. 지금 시총이 상당히 지금 커졌잖아요. 이거 애플 주식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주가가 좀 과거에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 올랐는지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물량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냥 짧게 잡아서 2019년 부근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019년 아이폰 자체부터 전 세계를 장악을 했죠. 2019년부터만 따지더라도 그 큰 시총에서 500%가 올랐고요. 그리고 아이폰 초기가 나왔던 2010년 구간부터는 크게 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올라간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예시를 들자면 누군가는 이미 과거부터 미래성을 바라보고 막 500%, 1000% 또는 500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그 미래성을 받아보고 물량을 받아준다? 누군가는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10년 뒤에 그 물량을 받는다고 자체가 저는 미래성을 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 있는 이런 미래성장 기업이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주식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학개미라고 한다라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낸 사례가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수익을 냈던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주가가 뜨거워지고 주가가 팔 때쯤에 어떻다? 뉴스랑 굉장히 기대감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해외 주식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애플 이런 주식보다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애플이라든가 이런 좋은 주식들을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성장성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힌트를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시는 전 세계적인 메이저 투자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자, 그 중에서도 지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은 인도 전자결제 시장, 그리고 인도 자체의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페이팀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이라든가 오히려 신성장, 지금 한창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정말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좀 투자, 인도 시장을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시야 자체를 서학개미라더라도 미국만 보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풍부한 이런 국가에 대한 투자를 좀 초점을 눈여겨보시라는 정도로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플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인도 시장까지 갔습니다. 자, 넷플릭스 어닝스가 나왔죠?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그 팬데믹 때 당시에 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저점을 찍고 천천히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식이 하나 나왔죠. 지금 시티그룹에서 실적 발표 관련해가지고 넷플릭스가 지금 매수할 시기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기존 사업대로만 그냥 스트리밍 이용료로만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추가적인 사업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 요금제죠. 지금 광고 요금제에 따른 가입자 확대, 그리고 매출 확대가 이것이 분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광고 요금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이제 반년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효과가 조만간 좀 분명하게 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계정 공유 차단.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가장 큰 매력이 이런 다양한 계정들을 우리가 계정을 다방면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자, 다시 한번 전 세계 패러다임을 봤을 때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목할 필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너도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차 안에서요.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소화할 수 있는 음악부터 영상 콘텐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 역시나 넷플릭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리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고 부정적 이슈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신사업 그리고 과감한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지금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 있다 판단이 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이상은 향후에도 주가 추이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고, 그다음 AI 칩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좋았던 게 엔비디아잖아요. 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일단 이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그렇게 지금 실적 좋고 기술이 좋아도 엔비디아 주가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워낙 지금 미국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런 수혜를 부여하면서 타국의 이런 기업에 대한 세금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자국의 기업을 좀 강하게 키우기 위한 이러한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형 기대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분위기가 좋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뉴스가 가장 뜨겁고, 자, 그런 시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까지 잘 들어봤고요. 비트코인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자, 지금 코인 시장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 시장 노리시라.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30만 원 초반국이었는데 지금 40만 원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ETF 상장은 불허가 되었지만, 자, 비트코인 상승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점, 그것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 전문가들은 어떤 뉴스를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청원 과장님과 함께 또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거 궁금했는데요. 상반기 뭘 담았나 결산해보니 개인은 2차 전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담았구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선호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결국 또 백투베이직인가요?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증시 성적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14.66%, 코스닥은 27.8% 상반기 동안 상승폭을 만들어내주면서 특히 코스닥은 주요 20개국, G20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모습도 보여줬던 상반기였습니다. 자, 이청원 과장님,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상반기 결산인 거죠, 이제. 사실상 오늘이 하반기 첫 거래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괜찮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네. 결코 상반기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은 저는 오늘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고, 즉
통상적이고 맹목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기도 했는데 결과가 조금 재미날 거예요, 오늘. 기사 자체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크게 보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5월부터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 이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해당 기업에 대한 매수세를 크게 보였다는 것. 덕분에 최근 2주 정도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상반기 증시 자체의 결과 그리고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로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 상반기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흐름을 보였고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하반기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키워드를 또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면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결산입니다. 결산. 이유가 어쨌거나 결산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적표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부분 이걸 고려하게 마련인데 오늘은 그것과 함께 현저하게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을 그것까지 한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할게요. 시장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보이는 이 캔들 전체가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지난 말일까지 거래일 모든 캔들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연초에 3일 정도 빠질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역시나 네. 경기 침체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후로 3, 4일 동안 크게 올라가니까 기다렸다는 듯 경기 침체 이야기 싹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좋을 것이다, 시장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번 강한 랠리를 보였고요. 네. 이후로도 한 차례 쭉 랠리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 2180포인트까지 빠졌지만 결국에는 2560포인트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가 대비 상승률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보였던 충격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의 코스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나운서님 코스닥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뭘까요? 2차 전지 아닐까요? 예, 그래요. 2차 전지가 너무 좋았어요. 네. 연초부터 2차 전지 구체적으로 2월부터 2차 전지가 말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장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수 자체의 상승률을 보인 게 바로 이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만큼 흐름이 좋았던 게 우리의 코스닥이었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투자 성과가 좋았을까라고 물었을 때 개인적으로 답변은 X예요. 저도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네. 사실상 투자 성과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우선 현물입니다. 현물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좋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 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이제 2020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네. 하는 거. 우리가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면 현물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것이 증시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간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2020년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 쪽에서 많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 못지않게 큰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2021년 연초에 개인 투자자가 이틀에 걸쳐서 대략 6조 정도 매수세를 보였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은 오히려 무너져요.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현물 쪽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이 되든 현물이 되든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은 결코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자체가 크지도 않고요. 매도세가 크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보다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유추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은 코스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다는 것. 수급은 언제나 1번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이 현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2023년 상반기 국내 증시 결산이고요. 데이터의 표본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 기간은 2023년 올해 첫 거래일부터 지난 금요일 반기예요. 대상이 되는 것은 첫 거래일의 시가부터 지난 반기 종가입니다. 코스피는 940개, 코스닥은 총 1599개. 이 모든 거 우선주 포함해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우리나라의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시가부터 지난주 금요일 종가까지 13.9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97%가 오릅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코스피는 대략 3%대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평균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그것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매우 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의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금리 인상은 아직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베이비 스텝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에서 많이 올랐던 시장 올해 시가부터 종가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 10가지인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기업 4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게 코스모 신소재가 역시 많이 올랐고 그 아래에 이수화학 188% 올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어요. RF셈이라고 하는 기업이 732%가 올랐고요. 그 무거운 에코프로가 무려 632%가 올랐습니다. 고점을 감안하면 대략 700%까지도 오르는 게 에코프로였고요. 그와 함께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매우 뚜렷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났던 시장이 올해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그런 면에서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97%가 올랐는데 이 중에서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죠. 13.97% 이상 오른 기업은 과연 몇 개인가를 살펴봤더니 281개가 나왔어요. 시장보다 상승하지 못했던 기업은 659개입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0.01%라도 오른 기업의 경우에는 541개였고요. 음의 수익률을 보인 기업은 399개였어요. 전체적으로 양의 수익률을 본 기업이 조금 더 많지만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기업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단순하게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속한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 위험. 반대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위험과 함께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의 크기 자체가 큰데 거기에 따른 시장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그것은 아쉽게도 좋은 투자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6.97%가 올랐고요. 이 중에 0.01% 이상이라도 오른 기업은 총 8,086개, 513개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던 기업은 457개, 하락했던 기업은 1,142개예요. 약간은 의외였습니다. 어떤 점이 의외였냐면 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응당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겠거니 그리고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네. 시장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연초에 무언가 모르게 2차 전지 쪽은 너무 잘 가고 4월부터 반도체 쪽은 너무 잘 가고 또 차량용 반도체 쪽 자동차 부품주 좋았던 것 같은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왠지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못 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가던 섹터 그와 관련된 기업이 더 가파르게 올랐던 양상을 올해는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특정한 구간에 나누어 가지고 제가 이 전체 종목들의 수익률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도수분포표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빨간색 박스가 있습니다. 저게 어디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13.97%가 상반기에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장 수익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약간의 구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어야 해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질이 있죠.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균 주위로 빈도수가 가장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포상으로 가운데가 가장 볼록하게 나오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쭉 있고 몸통이 그러니까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에 136, 125 적혀 있는 저기가 가장 높아요. 저 구간의 수익률이 어디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15부터 7.69%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13%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의외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 코스닥도 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에 내재되어 있는 혹은 평균에 속한 기업들은 현저히 적었고요. 그것보다 아래에 대략 마이너스 13.46%부터 20.90%까지 여기가 빈도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 자체는 좋았다 하더라도 평균 수익률에 미치는 기업은 오히려 적었다는 것.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수익률은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올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우리나라의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자료에서 살펴보았지만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았죠. 그게 단순하게 올해만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23년, 2023년까지 한번 다 살펴봤어요. 데이터로. 한국 거래소에 가시면은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코스피가 0.12%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니에 전체 표본, 당시에 코스피는 905개 기업이 있었는데 0.12% 이상 수익률을 보인 기업은 516개였어요. 그런 면에서 전체 57.02%에 속하는 기업만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맨아래 노란색 박스예요. 매년 3.23%씩 올라갔고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평균은 45.67%였습니다. 넓게 보면은 시장 수익률을 소폭 상회하는 기업은 대략 절반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한번 딱 3개 있죠. 2017년 22.02% 올랐고요. 네. 2020년 30.54% 올랐고요. 2023년 13.97% 올랐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월등히 정확하게는 10% 이상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던 시점에서는요. 2017년 전체 표본 중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기업은 고작 22%밖에 안 됐고요. 2020년대에는 30%, 그리고 2023년에는 29%밖에 안 됐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 특징이 지금 나오죠. 시장이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기업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5년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이때는 약간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7년 18%밖에 안 돼요. 2023년도 2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시장이 매우 좋을 때는 대다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특정 섹터와 매우 소수 기업, 정확하게는 20% 내외에서 넓게 보면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 섹터가 매우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그의 시장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3가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첫째로는 2차 전지고요. 네. 또 하나가 반도체고요. 세 번째가 자동차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뭘 볼까요? 거기에서 사실 셋 다 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구성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반도체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죠.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까지 2차 전지였어요. 얘네들이 유독 좋잖아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자 제일 잘하는 기업들. 이게 포함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가파르게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양상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산업의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력 산업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에도 저는 당장 올해 상반기에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눈여겨볼 것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 하반기 오늘부터 눈여겨볼 섹터는 반도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청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또 시장의 상반기를 결산을 해주셨고 이를 토대로 결국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뭐 AI 열풍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빵 기업들보다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미국의 AI 열풍까지도 한국의 반도체 사업에 함께 훈풍을 깃들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와 있는 주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는 놓치지 말고 가보자.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그런 시장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이청원 과장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상반기 결산을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경제에서 8시 반쯤 되면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두 종목, 센티멘탈로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성우 하이텍 이렇게 두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차 관련되는 종목들이네요. 이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그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한번 이렇게 고개를 세게 들었습니다. 다른 뭐 SKC나 SK이노베이션, SK그룹 내에 있는 전기차 관련주, 뭐 직간적으로 관련주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 이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같이 좀 밀리는가 싶더니 금일날 이렇게 많이 튀었죠. 이게 튀는 게 좀 저한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와서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자,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북미 고객사 확보 그리고 미국 진출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미 쪽으로 가야지 지금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에 분리막 공장을 가서 빨리 짓고 24년까지 지금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공장, 3공장 계속 지으면서 거기서 GM 같은 회사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처를 다변하는 작업, 그게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영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신영증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SK온 이쪽으로 한 매출의 75% 이렇게 다 그쪽으로 쏠려서 가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한 15%, 나머지 10%는 기타 고객사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매출을 가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이 뭐라 그럴까요? 고객사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분리막 산업. 이쪽이 고정비 비중이 상당히 크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올라와야지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가고 돈도 더 많이 버는 이런 건데 폴란드 지금 공장에서 1분기 공장 가동률이 7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적자고 2분기도 조금 숫자는 안 좋을 건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다. 왜?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막 쪽의 비즈니스는 전체적으로 장치, 시설을 많이 해놓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동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동이 되면서 이익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되기 전에는 적자가 뻔한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계속 매출처, 다변화한 매출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에 가면은 이제 공장이 캐파가 더 늘어날 텐데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여러 군데 빨리빨리 더 넣어라. 넣으면은 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비싸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싸게 보일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자,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연초부터 쭉 올랐네요. 51,200원 이 연초에 딱 찍고 지금 96,8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안 납니다만은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에 크게 신경 안 쓰면서 가고 있는 이 주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크다지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죠. 기관들이 사들어오고 있고 금요일 날 보시면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차트로 보시면 크게 뭐 올라온 건 없고 중앙 정도에 지금 이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볼 때는 사실은 조금 좀 낮으면 좋겠습니다. 낮으면 제가 이제 센티멘탈로 안 가져오죠. 펀더멘탈로 가져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고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분위기 좋은 고평가 주식으로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높다. 그럼 왜냐? 성장성을 많이 쳐주고 있다. 이미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오르고 분위기 좋을 때는 조금 처지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타는 그 주식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또 분위기가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다시 또 분위기를 탈 수 있다. 올라가면 좀 매물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염두하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23년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추정을 해 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는 뭐 얘기 하나마나 아주 비싼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 금년에 이익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납니다만은 아까도 이청원 그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년에 주가 성적이 좋았다고요. 그죠? 근데 밸류에이션 어떻습니까? 이게 22배라는 게 PER이 아니고 PBR입니다. 주당 장부 가치 대비해가지고 자기 몸값입니다. 자기 몸값의 22배에서 시장은 지금 거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시장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코스피가 0.9배입니다. 1배도 안 쳐줍니다. 0.9배고요. 코스닥은 얼마입니까? 2배에서 많이 쳐주면 3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코스닥 평균에 무려 10배를 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렇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제가 일부러 좀 넣어왔습니다. PBR 자기 장부 가치 대비해서 11배에서 13배 여기도 상당히 높게 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 평균으로 봐도 5배 이상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거고 코스피로 봐서는 10배 이상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 시장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9.8, 그러니까 10배이죠. LNF 5.1. 그런데 SKI 테크놀로지는 이 PBR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배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이제 양극재들이 높은 거는 분리막에 비해서 양극재 높은 거는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성이 독보적이다. 중국이 상당 기간 못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들한테 밸류에이션을 몰아준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높고 SKI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쭉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은 현재 18%입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우 하이텍 펀더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최근에 저희가 성우 하이텍 말고 화신이라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화신 주가 어땠습니까? 최고였습니다. 자, 보시죠.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화신. 저희가 3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화신 최근에도 주가가 좋습니다. 서현이와도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같이 좋고요. 성우 하이텍. 녹색 줄로 되어 있으면 성우 하이텍도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샤시하고 경량화 관련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사죠. 그러니까 뭐 마진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현대 여기 뭐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서현이와 화신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 뭐 해외 공장은 유럽 시장이 주력이고 매출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 현대 기아 여기 의존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어느 업체로 좀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주가 리레이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삼성증권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세 번째만 말씀을 드릴게요. GM에서 소형 전기차량 차체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지지대 이쪽을 수주하면서 앞으로 점점 이쪽으로 뭐라 그럴까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을 너무 낮게 쳐주지 말자. 좀 올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 보시면 연초 1월을 계속 오르고 있으면 4,590원 1월 3일 날 저점했는데 현재 9,930원 거의 뭐 배 정도 올라왔죠. 화신과 더불어서 아주 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그 자동차 부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기관들도 조금 사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순매도 상태입니다만은 최근에 순매도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차트만 봐도 이제는 아시겠죠? 주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로 봤을 때 성우 하이텍 뭐 쌉니다. 6.4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화신도 6.0배 기아 제일 싸죠.
4.3배, 그리고 서현이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4.3배, 싼 회사들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요. 15,000원 목표 주가로 현재 51%는 여러분들이 펀더멘탈 주식으로 봐도 상당히 무반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KI 테크놀로지, 펀더멘탈로 성우하이텍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 9시면 또 하반기 우리 시장이 문을 엽니다. 그에 앞서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한 종목씩 챙겨드렸으니까요. 장 개장 직후에 또 이 두 종목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